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설계, 구현, 그 다음에 테스트, 마지막이 유지보수 단계니까 우리 거의 다 왔죠? 자, 10장 테스트 해야 할 이야기가 한참 많이 남아 있는데요. 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우리 테스트와 관련해서 자, 테스트가 부실해서 이루어진 너무 비극적인 사건들 중에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끼쳤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80년대니까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죠? 제가 어릴 적에 자, 그래서 인도에 여기 보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서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유니언 카바이드라는 회사에서 무려 화학가스를 40만 톤이 유출이 됩니다. 그런데 무려 15,000여 명이 사망을 하고요. 6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요. 5만 명이 영구적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화학가스를 담고 있던 탱크가 0도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제어가 안 돼가지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유출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앞으로도 이런 사건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제대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까지 꼼꼼하게 시스템을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소프트웨어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소프트웨어 상황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잘못돼서 이마만큼의 피해를 끼치지는 않겠지만 자, 우리 지난번에 KT의 라우터 설정 잘못해가지고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가게들이 손해를 입었잖아요. 그죠? 자, 그건 사망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진짜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발사되자마자 터져요. 그런데 그 사고가 일어난 원인이 뭐냐 하면 우리 왜 요번에 그 누리호 발사해가지고 조금 더 엔진을 켜가지고 가속이 돼야 되는데 엔진이 49촌가 더 빨리 꺼지면서 그 3단계 분리가 제대로 안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지만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실패는 우리가 말하는 소프트웨어 실패였어요. 자, 왜냐하면 시간값을 저장을 하는데 이게 반올림 오차, 예를 들어서 12.347이라 그러면 이걸 이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5가 되고요. 여기서 반올림하면 만약에 이렇게 반올림하면 그냥 12.3이 된다. 그죠? 이 작은 반올림 오차를 가벼이 보다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론칭 되자마자 폭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더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 테스트 과정이 부실해서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인 미사일이 파손이 되고 말죠. 실패로 끝이 났죠. 자, 그 다음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 사우디랑 이라크랑 싸울 때였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도 몇 년 전에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방사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위치가 이렇게 바뀌게끔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의 암이 있는 부위에 이게 맞춰져서 방사선이 쬐지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쬐질 때 그 암이 있는 영역 주변으로까지 어쩔 수 없이 번지기는 하지만 최대한 그 원하는 위치에 맞춰가지고 방사선을 쬐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 있느냐 하면 이것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오류 때문에 이 점검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게 너무 많은 방사선이 나와버린 거죠.
아시는 것처럼 방사선에 많은 양이 비폭이 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계속 쐈다가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일어났었죠. 자,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제대로 테스트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테스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사고였는데요. 아리안 5도 여전히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처구니 없었습니다. 64비트짜리 부동소수 값에 오버플로어가 발생한 거예요. 오버플로어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수든 부동소수든 0을 기준으로 저장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죠.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저장할 수 있는 컴퓨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는 유한하니까 유한한 공간에 정수든 부동소수든 담게 되면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의 범위가 유한하다,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동소수로 여기 마지막 저장할 수 있는 값이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할까요? 그럼 여기서 더하기 1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른쪽으로는 저장할 방법이 없다. 그죠? 더하기 1 하면 왼쪽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서큘러하게 물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유한하니까. 만약에 제일 작은 값에서 1을 빼면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 끝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서클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상황이 오버플로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0을 기점으로 보면 요 0 아주 가까운 요 안쪽의 숫자는 또 표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도 전체를 다 저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뜨문뜨문 저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 수와 이 수 사이에는 절대로 저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반올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한하다는 그 기본 전제가 지금과 같은 부동소수점의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 오류가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프로그램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오버플로 되는 상황을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프로그램을 돌려버려서 여기 끝까지 왔다가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는 대단히 중요한 절차 과정이다. 이렇게 동의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의 원리 이야기해 볼까요?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정리할까요? 프로젝트 계획을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단계를 거쳐서 설계를 할 거고요. 설계된 대로 구현을 할 거고요. 구현이 다 끝나면 우리 지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나서 인수인계하고 나면 그때서부터 사용자가 정식으로 사용하면서 유지보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테스트 단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테스트는 오류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리고 완벽한 테스트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도구도 없고 그 도구가 완벽하다는 걸 또다시 증명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우리 소프트웨어는 참으로 어려운 많은 태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테스트를 최선을 다해서 하긴 하지만 완벽한 테스트란 이 테스트를 거치고 나면 오류가 100%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테스트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테스트 역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창조적이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면 테스트 그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다가 아닌 거죠. 그 프로그램의 내용, 성격, 기능에 맞춰서 테스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나름으로 창조적인 일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는 오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현하는 팀과 독립적인 팀에서 수행하면 더 좋은 테스트가 되는 거죠. 구현한 팀에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자기들의 방향성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좁혀진 시야로 좁혀진 테스트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스트는 독립적인 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하 마나라는 사람의 명언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언급 한번 읽어볼까요? 시스템의 명세까지 완벽하게 옳다고 확신할 수 없고 테스트 시스템 그 자체가 맞다고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테스트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엑스트라 호라는 사람은 테스트는 결함이 있다는 것만 보여줄 수 있고 결함이 없다는 것은 증명할 도리가 없다. 그래서 쉽게 이 두 가지를 짬뽕하면 완벽한 테스트란 있을 수 없다. 최선을 다해서 테스트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테스트하는 목표. 쉽게는 우리 소스 코드 안에 있는 오류를 발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절차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크게 보면 결국은 사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충분한 소프트웨어인지를 보여주는 것. 말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 보면 소스코드 안에 녹아있는 오류를 찾는 일, 크게 보면 사용자의 요구, 사용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신뢰성을 높이는 게 목표다 이런 이야기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 다음 이 두 용어 한 번만 정리할까요? 우리 가끔씩 이 두 용어 헷갈릴 때가 있는데 verification, 자 검사, 우리가 제품을 올바르게 빌드하고 있나를 해결하는 게 검사고요. 검증은 우리가 올바른 제품을 빌드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말의 느낌이 조금 다르다, 그죠? 자, 그래서 검증과 검사 이 단어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테스트 과정. 자, 우리 앞에 여러 과정에서 보셨지만 간단한 인터뷰를 하더라도 그것도 철저히 계획해서 그리고 인터뷰한 결과물을 다시 정리하는 작업까지가 주먹구구식으로 되지 않는다. 그죠? 테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할 거고요. 어떻게 테스트해야지 방법을 결정할 거고요. 방법이 결정되면 테스트 케이스, 어떤 데이터로 테스트해야 되는지를 테스트 케이스를 선택하는 거고요. 선택된 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해서 그 작성된 내용으로 테스트를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도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확히 절차를 거쳐서 결국은 그것도 문서화가 되는 거죠. 내가 어떤 테스트 케이스로 테스트를 했고 그 테스트 결과는 어땠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돌아올 때 이전까지의 상황은 테스트 상황은 여기까지가 진행됐다는 거를 다시 그 위에서 그 다음 계단을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버미어
목표를 설정했고요. 계획 단계에서. 그 다음 요구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조 설계, 상세 설계해서 자, 요 단어는 지울까요? 설계를 했고요. 설계된 대로 요게 지우지 말고요. 구조 설계 살리고 상세 설계, 요거 상세 설계, 요 두 개 설계 과정이다. 그죠? 자, 설계를 거쳐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구현이 끝나면 테스트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테스트 보시면 단위 테스트를 거쳐서 통합 테스트. 결국은 단위 테스트 한 것들을 엮어서, 묶어서 전체가 잘 주거니 받거니 동작하는지를 모아서 테스트하는 게 통합 테스트.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는 말 그대로 완벽한 우리가 실제 상황, 실제 사용 상황에서 운영체제, 플랫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다 구축해 놓고 진짜로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사용자 앞에서 이것들이 진짜로 인수할 마지막 인수 바로 직전 단계에서 사용자가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인수 테스트까지.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대 과정을 당연히 거치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려와서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상세 설계와 코딩이 요게 단위 테스트에서 대상이 된다는 거, 검증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 결국은 단위들을 모아서 단위들 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게, 틀을 결정하는 게 구조 설계잖아요. 그거를 검증하는 게 당연히 통합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시스템 테스트에서는 우리가 처음 이 프로젝트에서 무엇을 해결하자고 했던 그 요구사항 분석대로 시스템이 만들어졌는지, 잘 돌아가는지, 성능은 충분히 발휘하는지, 요구하는 대로 네트워크 상황은 만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하는 게 시스템 테스트. 그리고 인수 테스트 역시 요구 분석의 만족도까지, 내용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최초의 범위와 목표까지 검사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뒤에 있는 regression, 이걸 우리말로는 회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변경을 하다 보니까 뜻밖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전에서는 발견이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단위 테스트 할 때는 각각의 단위가 아무 문제 없이 잘 만들어졌어요. 각각의 모듈이. 근데 그 모듈을 합체해서 엮어서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오류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다시 그 모듈 안을 뜯어 고쳐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오류를 regression, 이때 테스트를 regression test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 동안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좋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 여러분들 노트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테스트 과정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단위 테스트, 각각의 모듈들을 테스트한다는 뜻이고요. 이것들을 모아서 통합 테스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확인 테스팅, 요거는 뭐 건너뛰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 과정을 거쳐서 시스템 테스트, 그 다음에 인수 테스트, 이런 과정을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이 그림 그렸던 거 그거를 자 요렇게 V자 모양으로 요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V 모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렸던 그림을 더 단순화시켜서 그렸다. 그죠? 자, 그래서 단위 테스트에서는 모듈들을 검사하는 거고요. 통합 테스트에서는 이 모듈들의 구조,
아키텍처를 검사하는 거고요. 시스템 테스트는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거를 잘 만들었는지 검사한다는 뜻이고요. 인수 테스트는 말 그대로 사용자가 인수해서 실제로 사용해 보면서 인수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테스트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V자처럼 생겼다 해서 V 모델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과 이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보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종류는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테스트 기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단위 테스트부터 볼까요? 자,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런 모듈들로 구성이 될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각각의 단위, 자, 이 모듈들을 각각 테스트하는 게 단위 테스트. 그래서 모듈을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 모듈이 원했던, 원래 정해졌던 기능을 잘 수행하는지를 각각 모듈에 대해서 테스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듈 안쪽을 들여다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안에서 발견되는 오류라는 것은 자료형을 잘못 썼든지, 논리 연산자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알고리즘의 로직의 문제였든지, 아니면 수식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반복 루프를 무한히 돈다든지, 어쨌든 모듈 안쪽의 오류를 찾아내는 과정, 그게 단위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테스트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테스트 대상 모듈이에요. 그런데 제가 결국은 이 모듈은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나를 부르는 놈이 있고 내가 부르는 놈이 있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나의 상위 모듈이 있고 나의 하위 모듈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이 모듈이 완벽하다는 걸 확인할 도리가 없죠. 어쨌든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 사이에서 내 모듈이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단위 테스트입니다. 다른 모듈이 안 만들어져 있고 만들어져 있고는 상관없는 상황에서 단위 테스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나의 상위, 하위 모듈을 가짜로 더미로 만들어 놓고 내 거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미로 만들어진 나의 상위 모듈을 테스트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쓰고요. 나의 하위 모듈을 테스트 스톱이라는 그루터기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상위 모듈 드라이버, 하위 모듈 stop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단어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뭐가 테스트 드라이버고 뭐가 테스트 stop인지 요 그림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드라이버와 stop은 안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테스트할 모듈을 위해서 껍데기만 만들어져 있는 거죠. 속통은 없이 내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모듈과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확인해야 진짜 내 모듈이 잘 돌아가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미로 만들어진 상위 모듈을 드라이버, 하위 모듈을 stop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그림 그리고 구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모듈 1과 자, 모듈 2, 3, 4, 5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요 사이에 있는 드라이버가 필요해서 이렇게 임의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듈 2와 모듈 3의 상위 모듈인 드라이버, 그 다음 모듈 4와 모듈 5의 상위 모듈인 드라이버 각각 하나씩 만들어서 테스트 해본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상위 모듈이 필요한 거고요.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고요. 탑다운으로 내려올 때는, 테스트할 때는 하위 모듈이 필요한 거죠. 아까 상위는 드라이버라는 용어를 썼고요. 하위는 stop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내게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확인할 내게 필요한 하위 모듈을 stop, 상위 모듈을 driver라고 부른다. 자, 이거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모듈이 확인이 됐으면 그 모듈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어서 테스트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통합 테스트. 자, 우리 테스트 과정 한 번 더 확인할까요? 단위 테스트 하고 나서 지금 두 번째 통합 테스트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 모듈들 간에 자, 주거니 받거니 상호작용하면서 잘 돌아가는지를 확인하는 그 안에서의 오류를 찾아내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듈 사이에 정상적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서로 호출되고 호출받고 파라미터를 주거니 받거니 리턴 값을 주면 하는 쪽은 매개 변수를 넘기면서 한쪽은 반환값을 돌려주면서 어쨌든 일이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모듈 사이에 인터페이스 오류는 없는지, 잘 주거니 받거니 되는지, 그 다음에 잘 관련 관계를 맺어가면서 일이 진행되는지를 체크하는데, 자, 이 통합 테스트에서 이 모듈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테스트하면 빅뱅 테스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점진적으로 하나씩 붙여가면서 테스트하면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위에서 하나씩 내려오면서 붙이면 위에서 내려오면 하향식, 아래에서 하나씩 올라가면서 붙이면 상향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통합 테스트에 자, 요거 구분 해봐 주시면 됩니다. 요 부분 노트 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아까 통합 테스트에 한꺼번에 통합하면 빅뱅이라고 그랬고요. 자, 빅뱅. 그 다음에 아까 하나씩 붙여가면서 통합하면 점진적이라 그랬다. 그죠? 그 점진적 안에 상향식, 하향식 이렇게 크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빅뱅은 한꺼번에 단위 모듈들을 결합해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거는 대규모의 시스템일 때는 조금 무리가 있죠. 그래서 소규모의 프로그램 내지는 그 모듈들의 일부들만 테스트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뭐라 그럴까요? 네트워크 쪽만, 아니면 이쪽은 임금 처리하는 부분만, 이쪽은 환자 관리하는 부분만, 그걸 떼서 그 안에 있는 모듈들만 테스트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소규모이거나 프로그램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적합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테스트하게 되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이유가 뭔지 찾기 힘들죠. 꼼꼼하게 하나씩 쌓아가면서 테스트한 게 아니니까, 전체를 붙여놓고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바쁠 때, 작을 때, 일부만 테스트할 때는 유리하지만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연결해 나가면서, 쌓아가면서 테스트하는 거와는 장단이 있다. 그죠? 자, 그래서 빅뱅 테스트라는 거 여러분들 감 잡으셨을 거고요. 자, 점진적 방법은 빅뱅 방법의 반대 위치에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게 테스트 해보자는 뜻이고요. 자, 여기는 상향식과 하향식 있죠? 자, 하향식 먼저 이야기합니다. 하향식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그러면 아까 내 밑에 모듈들이 필요할 때 스톱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는 드라이버가 필요하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상향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하게 되면 전체적인 오류를 빨리 발견하는 장점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크게 전체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오류는 빨리 발견하지만 여기 보시면 너무 많은 스톱을 만들어야 되게 되면 오히려 스톱 만드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모듈들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 하는데 급하게 빨리 마음이 급해서 빨리 테스트 해보고 구조를 확인해보고 돌아가는 거 확인해보고 내용을 채워야지 이렇게 계획하게 되면 자 그러니까 구현이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테스트가 병행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도 물론 테스트 해야 되지만 만드는 과정에도 당연히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게 제대로 되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으니까 스톱을 많이 만들어 가면서 테스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스톱을 만들어야 되면 오히려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래서 어쨌든 하향식은 전체적으로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판단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래서 도움이 되지만 완벽히 꼼꼼한 방법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통합 테스트는 빅뱅 테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빅뱅은 한꺼번에 테스트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점진적은 하향식과 상향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하향식은 전체적인 연결에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게 빨리 발견이 되는 장점은 있는데 꼼꼼하지는 않다 그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세 번째 소개할 상향식 한번 볼까요? 하향식 요거부터. 자, 상향식 보기 전에 하향식 구분부터 자, 다시 통합 테스트는 아까 전체를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걸 빅뱅 테스트라고 불렀고요. 하나씩 붙여가면서 테스트하는 것을 점진적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그 안에 하향식이 있고요. 상향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하향식은 다시 깊이 우선 방식이 있고요. 너비 우선 방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카테고리 정리하시고요. 자, 예를 들어서 전체 모듈이 8개입니다. 자, 8개를 하나는 깊이 우선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방법이고요. 하나는 너비 우선 방식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깊이 우선은 이 나무 구조를 우리 이거 추리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 추리 구조에서 요 각각을 노드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들을 훑어나가는 방법을 하나는 깊이 우선, 하나는 너비 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래프 이론인데요. 어쨌든 그걸 그대로 여기 적용합니다. 깊이 우선 방식은 이렇게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비 우선은 이렇게 찾아 나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깊이 우선 어떻게 훑는지 한번 볼까요? 자, M1하고 M2 연결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M1, M2, M5 연결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요. 이번에는 M1, M2, M5, M8까지 연결해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왼쪽 다 훑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움직입니다. M1, M2하고 M6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확인하고요. 이번에는 M1, M3, M7까지 M1, M3까지 그죠? 요거 2개 붙이고요. 그 다음에 M1, M3, M7까지 하나씩 추가해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M1, M4까지 연결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하면 모든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를 확인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너비 우선입니다. 자, 요거 지우고요. 이번에는 가로로가 먼저입니다. 가로로가. 자, M1, M2 요건 뭐 처음이니까 당연할 거고요. 그 다음에 M1, M3 연결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 M1, M4 연결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요렇게 끝나고 이제 이거 붙여야 됩니다. 그죠? 자, M1, M2, M5 연결해서 돌아가는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 M1, M2, M6 확인하고요. 그 다음 M1, M3에 M7까지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M1, M2, M5, M8까지 확인하고요. 자, 그래서 아까 깊이 우선은 밑으로 끝까지 내려가면서 왼쪽 줄기부터 처리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왼쪽 줄기에서 오른쪽 줄기 쪽으로 하나씩 오른쪽으로 오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 너비 우선은 1층에서 2층 다, 3층 다, 그 다음 4층까지 이런 순서대로 노드가 하나씩 선택돼서 연결돼서 테스트된다. 자, 여러분들이 이해했는지 문제 한번 내볼까요? 자, 방금 우리 하향식, 자, 하향식에서 우리 모듈들을 하나씩 붙여가면서 테스트할 때 깊이 우선, 너비 우선 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향식 먼저 보고 정리할게요. 자, 상향식. 이번에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다. 그죠? 가장 말단에 있는, 계층 구조상에서 가장 말단에 있는 맨 밑 모듈부터 테스트하는 거고요. 만약에 상위 모듈이 없다면 테스트 드라이버, 아까 없으면 만들어내서, 껍데기만 만들어내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테스트 드라이버가 필요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게 되면 일단 하단에 있는 모듈을 충분히 테스트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정밀한 계산, 정밀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시스템인 경우에 유용하다. 꼼꼼하게 테스트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죠?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렇게 밑에서부터 자 4층, 3층, 2층 이렇게 꼭대기층까지 올라왔는데 상위 모듈에서 오류가 발견되면 다시 하위 모듈을 테스트하는 과정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향식이 하향식보다 내지는 반대가 우선이다, 좋다 이렇게 따질 수가 없다. 그죠? 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 테스트 여러분들 카테고리에 구분 잘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아까 깊이 우선, 너비 우선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좋겠다. 그죠? 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시스템 테스트입니다. 단위 테스트, 각각의 모듈을 테스트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듈을 붙여가면서 테스트하는 통합 테스트. 자, 끝나고 나서 시스템 테스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스템 전체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아까 우리 V자 모델에서도 아까 그림에서 보셨지만 결국은 이 시점에서는 요구사항 분석에서 사용자가 요구했던 그 사항들, 기능들, 성능들이 만족하는지를 테스트해야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제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사용 환경과 거의 유사하게 환경을 만들어 놓고 테스트해야지 실제 사용자 시스템 상황과 차이가 좀 있다면 여기서는 돌아갔는데 조금 삐끗해가지고 플랫폼 달라진 데서 안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실제 돌아가는 상황과 비슷하게 맞춰 놓고 테스트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예를 들어서 뭐 수강 신청 받는데 한꺼번에 동시
학생들이 10,000명이 들어와서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걸 뭐 100개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테스트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수강 신청 턱 인터넷에 열어두면 안 되는 거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그죠? 최대한 비슷한 네트워크 상황이든 아니면 메모리 상황이든 DB 상황이든 자 맞추어 놓고 테스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테스트와 관련해서 여러 종류의 표준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 표준들이 있는데 이게 뭐가 뭔지 이렇게 번호까지 다 외울 순 없지만 한 번만 쭉 지나가 볼게요. 자, ISO, IEC의 9126 똑같은 데서 만든 14598번 그 다음에 12119번 그 다음에 25000번 자, 이런 번호를 가지고 있는 표준들이 다 품질과 관련된 표준들입니다. 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약간씩 다르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품질, 우리 앞전에서 품질과 관련해서 한번 잠깐 다뤘습니다. 그거 한 번 더 정리합니다. 결국은 이 세 번째 시스템 테스트 단계에서는 이 품질과 관련해서 그 품질을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켰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테스트해야 되는 단계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개하는 표준은 9126 표준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이 6가지로 정의가 되거든요. 자,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자, 여기에 기능성 안에는 적합성, 정확성, 상호 운용성, 보안성, 준수성. 자, 어떤 그 표준에는 이런 보안성, 상호 운용성,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기능성처럼 하나의 카테고리를 아예 따로 떼기도 하거든요. 주 특성으로 따로 떼기도 하는데 어쨌든 9126 표준에서는 이렇게 묶어서 기능성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 그 다음에 사용성, 마저 세 개 이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 그 다음에 유지보수성, 그 다음에 이식성. 자, 요런 품질의 특성이 있으니까 요거 분석 단계에서부터 요런 특성들을 얼마만큼 갖추어야 될지를 요거 분석 단계에서 사용자와 함께 결정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뒷말이 없겠죠. 그래서 요거 분석한 그대로 명세서에 분석서에 정리된 그 수준대로 우리가 만들어낸 소프트웨어가 요런 수준으로 다 달성을 했는지를 체크해 나가면서 시스템 테스트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이 품질에 대한 이야기도 사용자와 함께 결정을 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나중에 돈 안 주고 물고 뭐 이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인수 테스트다. 그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사용자가 테스트해 보는 겁니다. 아까까지는 개발팀에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진짜로 사용자가 써보면서 테스트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오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이거를 쓸지 말지,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다시 2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를 알파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하나는 베타 테스트. 우리 베타 버전이라는 용어 많이 쓰죠. 자, 그 용어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알파 테스트는 말 그대로 통제된 상태로 개발자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완벽한 자신의 환경에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고 개발자 환경에서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런 테스트를 알파 테스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테스트는 말 그대로 목적이 다른 겁니다. 인수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한 테스트라기보다는 피드백을 얻기 위해서 출시 전에 우리가 베타 버전 꺼내 놓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 이게 제대로 굴러가는지를 사람들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그런 목적의 버전을 베타 테스트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자, 그래서 피드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리 사용해보고 오류가 발견되면 개발자한테 알려주고, 그래서 개발자로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오류를 사용할 사용자가 직접 사용해보면서 문제점, 오류를 먼저 이야기하고 발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하는 것을 베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회귀 테스트, 마지막 회귀 테스트는 점진적 회귀 테스트가 있고요. 수정을 위한 회귀 테스트가 있습니다. 점진적은 그때 회귀 오류가, 뜻하지 않은 오류가 발견이 될 때마다 이제 테스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정을 위한 회귀 테스트는 테스트 과정을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손봐야 될 일이 발견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문제를 찾아서 수정한 후에 다시 테스트하는 거, 그거를 회귀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했던 이야기 한 번 더 정리할까요? 자, 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 과정 동안에 회귀 테스트 이루어진다는 거. 자, 단위 테스트는 모듈 단위에,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는 모듈들을 연결해 가면서, 자, 그 다음 시스템 테스트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완벽한 시스템 모듈들을 플랫폼 위에 깔아놓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네트워크 연결하고, 자, 그래서 제대로 완벽하게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가 테스트하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두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할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화상회의 때는 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엄청 남아 있거든요.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